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슈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 의혹의 불똥이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튀고 있습니다. 이 의혹 기억나십니까? 약 대리 처방. 이 의혹은 1심 판결이 이미 나왔습니다. 김혜경 씨 약 맞다고요. 자,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원하게 풀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기억나십니까? 네, 두 가지죠. 핵심은 첫 번째, 경기도 공무원을 마치 김혜경 씨 개인 비서처럼 했다. 불법 의존 의혹이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법인카드,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가지고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를 사 먹으면서 개인 돈처럼 썼다. 법과 사적 사용 의혹 두 가지였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경기도 7급 전직 공무원이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뭐라고 신고를 했냐면, 자, 이 사람을 겨냥했어요. 직접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에 자신의 아침 식사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된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했다. 명백한 부패 행위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워낙 뭐 대선 때 나온 이슈니까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이렇게 3명인데 이 사람은 제보자고요.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배 씨. 이 사람들 지금 재판,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제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1심 재판이 나온 게 있어요. 자, 일단 결과부터 짧게 알려드릴까요? 이거 모두 의혹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재판이 난 건 바로 이 사람 배 씨와 관련된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 겁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걸 이해를 하려면, 자,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거는요 2010년이에요. 2010년이 어떤 거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성남시장에 당선됐던 그 선거 캠프에서 처음 만났다는 거예요. 배 씨가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고 그때부터 김혜경 씨 수행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13년 동안 된 아주 오래된 인연이라고 봐야겠죠. 자, 이때 성남시장 당선이 되죠. 그러니까 성남시청 공무원이 됩니다. 이 배 씨가요. 여기서 성남시청에서 원래 맡은 일은 뭐냐면 해외 홍보 업무를 맡는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외빈들 의전하는 자리. 하지만 이때부터 김혜경 씨 수행을 하지 않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선거만 되면 그만두고 선거 당선되면 다시 공무원이 되는 일을 반복합니다. 자, 4년 뒤에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있었죠. 그때 사표를 내요. 그리고 캠프에 들어갑니다.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김혜경 씨 수행을 해요. 그리고 성남시장 재선이 되죠. 그러면 같은 이 해외 홍보 자리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도 출마를 해요. 기억나십니까? 문재인 당시 후보랑 맞붙었던. 그때 또 그만둬요. 그러다가 다시 또 성남시청에 들어갑니다.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죠. 다시 그만둡니다. 성남시청에서 그만둬요. 그리고 캠프 들어가서 김혜경 씨 수행을 하다가, 자, 경기도지사가 되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들어갑니다. 이 배 씨가요. 여기서 경기도청에서 한 업무는 대외협력. 자, 대외협력이 뭐 하는 자리냐? 국회나 행정부 같은 곳과 이렇게 협력, 외부와 경기도도 이렇게 협력할 일이 있잖아요. 그걸 맡는 일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의혹은 경기도에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사실상 김혜경 씨 수행만 계속했다. 이 의혹이죠. 그게 불법 의전 논란인 겁니다. 자, 그러다가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하죠. 대선 후보로. 그래서 또 그만둡니다. 그리고 배 씨는 김혜경 씨 수행을 맡던 찰나 2021년 11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일이 터집니다. 자, 2021년 연말에 배 씨가 경기도 공무원 직함으로 공무원 경기도 일은 안 하고 김혜경 씨 개인 의전만 했다는 논란이 터집니다. 그렇게 처음엔 터지기만 해요. 그러다 이제 어디서 빵 이게
폭발력이 생기냐면 대선을 한 달 반 정도 앞둔 2022년 1월 말에 자, 이 경기도 7급 공무원이 나타납니다. 제보자로. 배 씨 밑에서 심부름을 본인이 했다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소고기를 사서 김혜경 씨 집에 갖다 줬다라고 이제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당시 사진, 그럼 둘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통화 녹취 이런 거를 공개를 합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죠. 자, 그러자 배 씨가 해명을 냅니다. 민주당 선대위가 해명을 받아서 냈는데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내가 경기도 대외협력, 아까 제가 대외협력 담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걸로 채용이 됐고 나는 김혜경 씨 수행비서로 일한 적이 없다. 공무수행 중 이재명 가족을 위한 사적 요구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전면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일이 터져요. 두 번째, 이것도 공무원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약도 내가 대리 처방 받아서 김혜경 씨 집에 갖다 놨다면서 사진을 공개합니다. 바로 이야기였다. 네,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보면 표시돼 있는 게 이게 이제 이 7급 공무원과 배 씨 간에 주고받은 텔레그램이에요. 자, 이 약 쇼핑백에 넣었고 그래서 세탁까지 해서 요거를 걸어놓은 곳이 어디냐면 김혜경 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집이죠. 이재명 대표 자택 앞입니다. 내가 이렇게 갖다 줬는데 무슨 소리냐. 그래서 사적으로 밥을 사준 게 아니라 아예 약까지 대리 처방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폭발력이 터진 거예요. 왜냐하면 의료법상 거동이 불편한 사람 외에는 본인이 직접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배 씨가 또다시 해명을 합니다. 뭐냐? 길어요. 결론은 뭐냐면 이 약은 김혜경 씨 약이 아니라 내 약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먹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몰래 호르몬제를 복용했습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부름도 다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다 본인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거짓말이다. 허위사실 공표했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거기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배 씨는 지금 대선 때 해명을 했던 이 두 가지 해명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배 씨는 재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을 인정해요. 사적 용무 처리한 사실이 없다. 아예 없다고 한 건 잘못 얘기한 거다. 내가 억울함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건데 그래 없진 않다. 그렇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일부다. 실제로는 사적 업무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공무다. 경기도지사를 보좌하는 업무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약과 관련해서는 계속 본인이 먹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배 씨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본인이 결혼이 늦었대요. 그리고 임신을 하고 싶은데 임신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잠을 못 자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김혜경 씨로부터 리비알정이라는 호르몬제가 불면증에 좋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내가 이걸 먹고 싶은데 그런데 이걸 이제 아까 제보자에게 시켜야 되는데 제보자가 남성이에요. 근데 남성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민망해서 마치 김혜경 씨 주는 심부름인 것처럼 해서 했고 결국은 내가 먹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법원은요 두 해명 모두 거짓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왜 그랬을까? 자, 일단 1차적으로요. 김혜경 씨 개인 식사를 심부름했다. 최소 13차례가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제보자와 배 씨 간에 주고받았던 텔레그램 보면 이런 거 기억나시죠? 안심 네팩 사놨습니다.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주세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런 녹취도 나왔었습니다. 자, 내일 카드를 내 책상에 갖다 놓을게. 그 카드로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내일 초밥 올려달라고 그랬어. 자, 여기 사모님이 이제 김혜경 씨라는 거죠. 자, 법원은요, 공무수행 중 김혜경 씨를 위한, 그죠? 김혜경 씨를 위한 사적 용무 처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횟수도 적지 않다. 이건 뭐다? 김혜경 씨 개인 의전을 위해서 쓴 돈이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두 번째는 왜 거짓이라고 볼까요? 자, 떼고 붙여볼게요. 자, 이 리비알정. 자,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리비알정은요 폐경 여성분들 폐경 때 갱년기 호르몬 치료제로 쓰는 치료제입니다. 자, 법원 판단은 이렇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분당에 가서 리비알정 84정을 처방받습니다. 다음 진료일이 언제냐면 2021년 4월 16일이에요. 실제로 이날 가서 168정을 처방을 받는데 자 그러다 보면 다음 진료일까지 116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혜경 씨가 처방받은 약은 84정이에요. 84일분. 이 리비알정은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에 한 번 약을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16일 있다가 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본인이 가진 건 84정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죠? 32일치분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원은 대리 처방을 받아서 이 리비알정 32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있겠죠. 자, 제보자가 공개한 텔레그램 내용 그리고 실제로 재판 판결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2021년 3월 22일 오전 10시쯤 배 씨가 제보자에게 텔레그램을 보냅니다. 자, 사모님 호르몬 약을 갖다 줘야 하니 전임자에게 좀 물어봐라 그 약을. 자, 전임자라는 건 본인 이 제보자가 하는 역할을 전에 했던 지금은 딴 일을 하는 비서 A라고 표현을 하죠. 이 사람에게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모님 호르몬 약을 좀 물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요 경기도청 안에 병원이 있습니다. 부속의원. 거기에 가서 실제로 제가 이 약 처방받아서 사모님 드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따지면 대리 처방이 더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 그때 이 제보자가 처음으로 리비알정이라는 이름을 알게 돼요. 이 약이구나. 자, 그래서 본인이 검색을 해봤다는 거예요. 리비알정. 그런데 무슨 약이었어요? 아까 폐경 여성 호르몬 약이에요. 그래서 배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남자인데 이 여성 호르몬제를 어떻게 처방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배 씨가 그래 그럼 내가 받을게 라고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못 받아요. 처방을 못 받아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전에도 네가 받았으니까 이 전비서 A씨가 가서 좀 받아주라 하고 얘기했고 그래서 전비서 A씨가 가서 이 리비알정을 받아서 제보자에게 줬고 이 제보자가 언제? 사흘 뒤인 3월 25일 이렇게 김혜경 씨 자택 앞에 쇼핑백에 넣어서 갖다 줬다는 게 법원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배 씨 주장대로 실제로 이렇게 걸어놨지만 배 씨가 먹었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걸까요? 재판부는 아예 없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리비알정을 처방한 경기도청 부속의원의 담당 의사가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자, 뭐라고 진술하냐면 리비알정은 불면증 치료 효능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 씨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본인이 임신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심해서 그래서 김혜경 씨한테 상의하니까 김혜경 씨가 리비알정이 불면증에 효능이 좋다라고 해서 자기가 먹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리비알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폐경기에 있는 여성들 골다공증 예방하는 호르몬제인데 그거는 불면증 치료 효능이 없다라고 이 의사가 진술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까 배 씨가요. 본인이 남자니까 제가 처방받기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갈게 라고 했는데 처방을 못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진료 기록부가 남아있어요. 이 의사가 진료를 해준 기록부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배 씨가 약 1년 전부터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진료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결혼이 늦게 하고 임신 스트레스가 있는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시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약 뒤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임산부, 수유부에게는 투여해서는 안 되고 약 복용 중 임신했다면 치료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험관 아기를 본인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이 약을 먹었을 가능성은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선택을 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월 25일에 갖다 놓잖아요. 근데 3월 24일에 두 사람이 만나요.
그때 제보자가 이미 리비알정을 A씨로부터 받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맞나요? 만약에 배 씨가 먹을 거였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건데 굳이 갈색 쇼핑백까지 골라서 이렇게 갖다 놓는 것 자체가 본인이 약을 직접 복용할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복잡하고 치밀하게 받을 이유는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원은 받으러 갔어요, 배 씨가. 근데 여기 보면 시험관 시술하고 있다라고 이제 진료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안 준 거예요. 처방에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관 아기를 하는 사람 임산부는 이 약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험관 아기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 복용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다. 자, 그래서요. 대선 때 한 이 두 해명은 당시에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의혹이 제기되다 보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한 거짓말,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라고 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 씨의 1심은요. 어떤 혐의냐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의혹인데 사실 본질은 그게 아니죠. 본질은 뭐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공무원이 경기도청 카드를 사적으로 막 긁었다. 그럼 뭡니까? 이래서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 배임 혐의가 본질입니다. 그런데 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했느냐? 이건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얼마? 6개월. 선거법은요. 6개월 지나버리면 죄가 밝혀져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대선이었으니까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작년 9월까지 무조건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그 전에 기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9월에 이 배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겼고 그 1심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배임 혐의는 여전히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김혜경 씨는 선거 기간에 부정한 기부 행위를 했다라는 걸로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걸려 있는데 이거는 아직 재판에 안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배 씨와 같이 걸려 있는 건이거든요. 그 건도. 그러다 보니까 배 씨가 이미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김혜경 씨는 공소시효가 지금 중지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멈춰놓은 거예요. 공소시효가 끝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 똑같이 김혜경 씨도 배임 혐의로 지금 똑같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 상황도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김혜경 씨가 대선 한 달 정도 앞두고 나서 해명을 했었죠. 왜 지금 이 법화 유용 의혹이 터지니까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자, 이 배 사무관은 오랫동안 내가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도움을 받았는데 공사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친해서 그냥 도움을 좀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검찰에 소환이 된 적이 있어요. 소환돼서는 뭐라고 진술하냐면 나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되는지도 몰랐고 그 비용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나는 한 게 없다. 배 씨가 알아서 한 거고 나는 배 씨한테 도움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1심에서 배 씨 1심에서 뭐라고 법원이 판결하냐면 그냥 사적인 친분으로 지금 사준 게 아니라고 판결합니다. 명확하게 그 부분을 지적해요. 피고인 배 씨는 2010년경부터 4차례 선거에서 김혜경을 계속 수행보좌했고 텔레그램과 녹음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사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김혜경에 대한 태도를 보면 단순한 친분 관계가 아니다. 상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친해서 그냥 사준 게 아니라 사적으로 사준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김혜경 씨를 모시기 위해 의전을 하기 위해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긁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지금 1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건 김혜경 씨에게 불리한 지금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였어요. 그죠?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법인카드 이용과는 연루된 게 없다라고 하면서 불송치, 무혐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조금 바뀝니다. 최근 들어서. 왜? 아까 이 의혹을 처음 제보한 제보자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금 횡령 및 공금 횡령 교사를 했다면서 권익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제보자가요. 새로운 내용들을 막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 법인카드로 본인 거 사주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 자주 했으니까.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뭐 이런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수라상을 차려서 갖다 줬다는 거예요. 어디로? 경기도지사 관사로. 과일을 관사에 갖다 놓으면 김혜경 씨는 그 과일을 수시로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갔다. 이런 증언도 하고요. 내가 청담동에 가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샴푸 사왔다. 이재명 지사 전용 샴푸를 내가 사왔다. 이런 것들을 막 폭로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표 측은 저 제보자가 뭐 책도 쓰고 뭐 이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이미 그때 경찰이 나는 무혐의 불송치로 끝낸 거 아니냐, 뭘 또 하냐, 이런 지금 반응들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요, 이 의혹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자, 요거 하나 지금 1심 재판 나온 거예요. 그죠? 배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배 씨의 배임 혐의 계속 수사 중입니다. 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계속 수사 중이에요. 배임 혐의도 계속 수사 중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권익위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권익위가 조사하다가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하면 또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요 재판 1심 판결만 보면 뭔가 이들에게 좀 불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1심에서 2심으로 가면서 바뀔 수도 있고 또 이 수사 재판에서는 또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으니까 자, 진실이 무엇일지 자, 나오는 대로 제가 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인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